아무래도 여기는 강사증만 있으면 확인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갑자기 이용하게 될 때도 1시간 전에만 신청을 하면은 바로 예약이 가능한 점도 좀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 되게 깔끔해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카페는 너무 좀 떠들썩해서 도서관은 타이핑할 때 소음을 제공한 것 같아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대신 여행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울산에서도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유케이션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숙박과 업무 공간은 물론 지역 체험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울산에 머무는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획인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울산형 오케이션, 유케이션 프로그램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오늘은 울산 고속시의 버스터미널이 심각한 이용객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울산 지역 내 분식물에 의한 습득물 절반 이상이 매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무거운 소식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요. 첫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터미널이 좀 썰렁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도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심각합니다. 울산의 관문 역할을 해온 고속시의 버스터미널이 역대 최악의 이용객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부지 소유주이자 사업 시행자인 롯데쇼핑은 두 터미널의 통합 운영 가능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이용객이 줄어든 거예요? 네, 울산시와 롯데쇼핑에 따르면 울산 고속시의 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은 수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는데요. 지난 2019년 160만 명에 달했던 이용객은 2024년에 75만 명으로 반토막이 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68만 9,900명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용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예전에는 다양한 지역으로 다니던 버스 노선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시외 고속버스 노선 역시 운행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데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2021년 용인, 남마산, 장성포행 노선을 시작으로 의정부, 고양, 청주, 부산 등 노선까지 휴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네. 고속버스는 대구, 대전, 익산, 군산 등 노선이 폐지되거나 통합 또는 이전되면서 현재는 서울, 전주, 광주 3개 노선만 운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노선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터미널도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용객 감소는 터미널 내부 풍경까지 바꿔놨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 내 일부 점포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 상태이고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은 수년 전부터 매표소 창구를 닫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는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심각한데요. 이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잖아요. 시설 개선 같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거나 운영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책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터미널에 냉난방 대기 공간을 조성하거나 화장실을 리뉴얼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준공된 지 무려 30년 가까워진 건물의 특성상 전반적인 낙후로
단순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이미 적자 이익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1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규모의 터미널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하루 이용객이 2,000명 미만으로 이 면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운영은 이미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터미널 목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변화로 지목이 되는데요. 태강역 동해남부선역 그리고 동해서남부선 이와 함께 KTX 2역, ITX 마음이 운행되면서 터미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통망이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변화되는 데다 앞으로는 이마저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결국 삼산동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은 이 같은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올해 초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 가능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관련 용역을 착수한 상태인데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통합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시의 관문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울산경찰청이 최근 3년간 지역 내 습득물 접수 그리고 반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접수되는 습득물 2만 5천여 건 가운데 평균 57% 이상이 반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전국 평균 반환율인 35%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인데요. 울산경찰청은 습득물 반환율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유실물 습득과 반환이 잘 이루어지는 건 시민의식 그리고 경찰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텐데요. 유실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나요? 네, 경찰청의 경우에는 습득물 담당 경찰관들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로스트 112 이곳에 습득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습득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유실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공원에 놓인 현금 400만 원을 시민이 신고해서 이튿날 바로 주인에게 찾아줬고요. 네. 12월에는 도로에 쌀 40kg짜리 세 포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서 주인에게 돌려준 일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유실물이라도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관심이 필요하다며 물건을 유실하는 분은 로스트 112 사이트에 접속해서 유실물을 등록하면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플도 있더라고요. 로스트 112. 네,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유실물 반환은 시스템과 시민 참여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부분일 텐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이제는 꼭 정해진 그런 풍경만은 아닌데요. 뭐 카페나 여행지에서도 자연스럽게 업무를 이어가는 방식에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업무 공간에 대한 인식도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라는 형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워케이션은 일, 월크와 또 휴가, 베케이션을 합쳐서 여행지에서도 업무를 이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울산 동구에는 이런 워케이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다를 마주한 입지 덕분에 생각을 정리하고 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벗어나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전망도 좋고요. 공간 형태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업무 형태를 고려해서 설계된 복합 업무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계획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 개인뿐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용 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이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 동구 워케이션 센터 이지연 센터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우선은 개인적으로 1인실로 운영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이나 이제 혼자서 영상 통화나 좀 몰입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이 있고요. 그 외에도 6명이나 12명 이렇게 단체로 회의하실 수 있는 미팅룸이 2개가 있습니다. 각자 개인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운영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 외에는 한 달에 1, 2회 정도 일에 대한 태도나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만의 좀 독특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때를 미룬 이들이라고 해서 이름은 때밀이 클럽인데요. 때를 미뤄둔 일을 각자 모여가지고 함께 처리하는 커뮤니티이고요. 매달 2회 정도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각자 미뤄둔 일을 가져와서 함께 일을 처리하는 모임입니다. 네, 때밀이 클럽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워케이션 센터를 이용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면 예약 확인 뒤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용 대상은 재직자나 사업자 또 프리랜서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날까지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예약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센터를 찾은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이 기존 카페나 외부 공간에서 느끼던 소음이나 제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직장인부터 프리랜서 또 창작자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워케이션 센터를 찾은 이용자들의 후기 들어보시죠. 저는 작년 하반기 8월, 9월쯤부터 이용을 하게 됐는데요.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선생님들이랑 미팅할 곳이 제일 부족하잖아요. 일반 카페 같은 데는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는 미팅룸이 따로 있으니까 모여서 수업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따로 뭐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오셨는지. 그냥 시간 맞거나 하면은 제 스케줄 근무라서 휴무이거나 아니면은 외근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서 그 상황 보고 이제 빈자리 있으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제 작업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역 레지던시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카페처럼 아늑하고 편안한데 이제 조용하게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와가지고 일도 하고 그다음에 또 휴식도 하면서 지역을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에도 나온 것처럼 일만 하고 가기에는 울산에 멋진 관광지들이 많잖아요. 네. 산, 들, 바다. 이 일도 하고 실제로 여행도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과 관광 또 체험을 한데 묶은 울산형 워케이션, 유케이션이란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울산에 찾은 타 지역 근로자들이 머무르면서 일과 휴식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숙소와 업무 공간 또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도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럼 유케이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유케이션 참가자들은 울산 내 숙소와 또 업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숙소는 7곳, 업무 공간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숙소를 이용하실 때는 울산 문화관광재단에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5개 구군에 있는 체험 관광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취향과 일정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테마형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윤인하 담당의 설명 들어보시죠. 우선은 저희가 작년에 유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매우 이제 반응이 좋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총 362명이 참여했고 195명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92.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구 워케이션 센터 등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숙소랑 오피스 공간이 이제 우수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이제 편리하게 이용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은 저희가 단기 이용 수요를 반영해서 최소 2박 3일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최소 1박만 돼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에 이제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체험을 저희가 필수로 이제 끼워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선택사항으로 변경해서 자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취지에 좀 더 맞는 비즈니스 숙소를 확대를 하고자 올해는 이제 남구에 이제 새롭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케이션 프로그램 참여 방법 또 대상도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유케이션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울산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고요. 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이나 구성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일과 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유케이션을 통해서 울산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또 거듭나면 좋을 것 같네요. 리포터 현장 오늘은 일도 하고 관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울산형 워케이션, 유케이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굿모닝 경제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사태를 예의주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의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울산에서는 중동 전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또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울산형 위기 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인을 위해서는 440억 원을 자체 특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은데요. 네.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요. 또 울산 사랑 상품권 예산 110억 원을 추가해서 소상공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은 20% 더 늘리고요. 농업인에게는 면세 인상분의 3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나프타 수급 문제로 또 원재료 단가가 오른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의 생활 물가가 오르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울산형 대책은 이번 사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전체 지원액은 1,400억 원 규모인데요. 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유가 피해 지원 추경안에 따라서 울산에서는 76만 3천 명이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울산시에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방비 부담금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전체 예산에서 20%는
시와 구군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는 필요한 전액을 시비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는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9일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하루빨리 예산이 집행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량 오부제, 이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죠. 저희 방송국도 하고 있는데 울산의 공공기관도 함께 동참하고 있죠. 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일단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디지털 전광판 운영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2시간 단축하고요. 밝기도 10%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에너지 비상대응 기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죠. 울산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서 올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4월에도 이런 현상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4월 첫째 주 기준 울산은 전주 대비 0.13% 상승하면서 서울보다도 높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전세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데요. 0.13% 오르면서 서울과 세종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 안에도 분양 시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급변한 시장이 있다고요? 네, 지금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얼어붙었는데요. 4월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60을 기록을 하면서 전달 대비 무려 45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10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더 높으면 분위기가 좋고 낮으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충북과 전남, 강원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울주군에 건립되고 있는 세월 원전 3호기가 연내에 운전을 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추진돼 왔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는 9월에서 10월경 세월 원전 3호기가 창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월 3호기가 첫 시동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 첫 시동은 발전소가 본격적인 시험 운전에 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세월 3호기는 앞으로 출력을 높여가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네. 국내에서 29번째로 건설되는 원전이고요. 또 건설 허가부터 운영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세월 3호기는 발전 용량 1,400메가와트의 대형 원전으로 부산, 광주, 대전 시민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세월 3호기가 대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는 많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울산이 움직이는 이야기. 울산 시사의 중심.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매년 이맘때 또 어디선가 푸른 산을 시뻘겋게 집어삼키는 산불 소식이 들려오진 않을지 절로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요. 이제는 불 말고도 또 하나 걱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비입니다. 지난해 큰 산불이 지나간 자리 나무와 풀은 사라졌고 흙을 붙잡고 있던 힘도 함께 약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요. 울주군 온양, 언양 일대가 올여름 집중호우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주 지역은 지난해 3월 화장산과 운하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각각 63헥타르와 931헥타르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고 식생이 사라진 지표면은 현재까지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울주군은 민가와 가까운 위험지역 6곳을 관리 대상지로 지정해서 우선 3곳에 대한 사방시설 설치를 마쳤는데요. 토사 유출을 막는 골마기와 계류 보전 시설, 산지 사방 사업 등이 포함됐고 나머지 3곳도 장마 전인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정된 구역 밖에서도 산사태 우려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한 차례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비가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 차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재난은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뀝니다. 막아야 할 대상이 달라진 지금 대응도 그만큼 앞서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매일 청취자들에게 지역의 주요 뉴스 그리고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경제, 문화, 노무, 법률,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까지 만날 수가 있죠.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황건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